바로 삼시세끼처럼 이제는 공간을 초월해버렸습니다. 박스 밖을 벗어나버렸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실, 수업, 포멀 에듀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포멀에서 유지하는 수많은 것들과 경계를 무너뜨려 갈 것이다. 오늘 이 도전과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성의 AI라든지 또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 혁신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일상화되어진 미래교육 혁신 또는 미래교육은 대개 사회 변화에서 어떤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인재들은 과연 어떤 역량이 필요로 한지, 역량은 어떻게 하면 키워지겠는지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방식들은 대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인 맞춤형,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을 통한 격차의 해소, 이런 것들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약간 관점을 비틀어서 과연 그렇다면 미래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미래교육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미래사회를 이야기할 때 환경변화를 테임존에서 길들여진 길에서 와일드존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들여진 길은 제일 왼쪽 길은 차선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청소년들이 선을 넘으면 탈선 또는 일탈, 그래서 정상화시키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사회는 야생들판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래 환경의 변화는 야생들판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출렁이기 시작을 했고, 그 출렁임은 이제 거의 성난 파도처럼 쓰나미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에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교육,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가야 되는지가 미래교육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존 실리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기업가적 학습자라고 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포부들을 설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업가적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딜로이트사에서는 미래의 학습은 서핑과 같은 학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핑은 안전하고 쾌적한 멋진 해변을 선택을 하고 참을성 있게 좋은 자리를 노려서 꼭대기에 파도가 피크를 이루게 하고, 그때 즐겨서 꼭대기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는 게 서핑의 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해안에 돌아올 때까지 파도를 즐기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음 또 파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호주 청소년 재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15세의 청소년들이 인생 동안에 5개 분야에서 17개의 직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핑에 비유하면 우리 10대들은 이제 17개의 쓰나미를 서핑을 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환경에서 맥고한 같은 학자들은 길들여진 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공의 척도와, 그리고 야생들판길, 하이프 와일드 존에서의 정체성이나 성공의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로 달려 있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과 포부를 가진 인간이냐, 또 내 성공의 특도는 과거에 규정화되어진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학습과 끊임없는 적응, 그래서 우리는 미래교육의 평생학습을 강조합니다. 미래교육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능의 변화에서 미래교육의 단초를 읽고자 합니다.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먹방 프로그램은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정해진 음식에서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송에 우리는 청소년들은 순응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학교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지식교육 중심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먹방 프로그램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냉부회와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있는 흑백욕실화로 편찬되어져 왔습니다. 이 변화에서 핵심은 정해진 레시피가 따로 없고 만들고자 하는 음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래교육으로 가는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백요리사는 최고의 고수와 무명의 요리사가 경쟁을 해서 실력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공정, 전문적인 위계 질서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입하게 되고 인지적인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10대에게 닥쳐오고 있는 미래는 여기에 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삼시세끼처럼 이제는 공간을 초월해버렸습니다. 박스 밖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실, 수업, 포멀 에듀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포멀에서 이제는 수많은 것들과 경계를 무너뜨려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가는 것들을 저는 라이프 디자인, 과거에 우리가 소극적인 수동적인 의미에서 자기 개발이었다면 이제 체계화시켜서 한 단계 나아가는 라이프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과학과 철학과 예술이 결합되어진 라이프 엔지니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라이프 디자인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일 것이고요. 자신의 내면의 힘에 대한 느낌을 확신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과의 소통에서 그냥요, 몰라요, 싫어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1%는 집안에서도 엄마를 피해서 자기 침실에 묶여 있답니다. 76%는 화면이라는 스크린과 함께 보내고 있답니다. 27%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미래교육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을 내 스스로 규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주인이 아직 아니다라는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GI는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AG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얀 너쿠는 얼마 전에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보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수없이 일을 해왔다. 어떻게 일을 해왔느냐? 그 사람들을 빚으로 부리면서 잘 이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0대들이 AG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AI를 빚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나의 가치, 목표, 포부에 맞춰서 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저는 켄토와 함께 우리 법인이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